네, 안녕하십니까. 장보는 남자 토마토 투자자문 김경환 연구원입니다. 최근에 시장이 많이 힘듭니다. 시장이 많이 힘들고 산업 자체도 굉장히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이 산업적인 호조를 좀 보이고 있는 섹터가 바로 있습니다. 바로 이제 화장품 중에서 OEM, ODM 업체들. 전반적인 이제 산업의 사이클인 이제 OEM, ODM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뉴스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장품 업체들뿐만 아니라 의류 업체들도 OEM, ODM이라는 이 마크를 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활황을 띠고 있고, 특히나 주가 수준에서는 주식시장에서는 코스맥스가 거의 뭐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한세실업이라는 이제 OEM, ODM 업체도 굉장히 주가가 요즘에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OEM, ODM 업체들이 전성시대를 거의 맞은 것 같습니다. 저성장 국면에서 이 경쟁이 워낙 산업별로 심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주문자 생산 상표 부착 방식에 의한 생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문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OEM과 ODM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개념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ODM과 OEM을 이제 정확하게 좀 나눠서 구분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좀 점검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우선 ODM이라는 것은 이제 주문자 개발 생산 방식입니다. 자체 설계 능력을 갖추고 개발 능력을 갖춘 제조업체들이 이제 판매업체들한테 어떻게 보면 주문을 받아서 스스로 개발하고 주문량을 이제 생산을 해줘서 판매하는 업체들한테 생산을 대체적으로 해줘서 주는 방식이 바로 ODM, 주문자 개발 생산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OEM 방식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매자, 유통업체들이 이제 생산업체들한테 어떻게 보면 브랜드만 달고 대신 생산해달라,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하는 것이 이제 OEM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큰 차이점은 ODM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자체 개발 능력, 자체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바로 ODM 업체들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OEM은 주문자 상표만 부착해서 생산하는 방식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OEM보다는 조금 이렇게 올라간 개념, 조금 이제 상위의 개념이 바로 ODM 방식이다. 좀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공정 프로세스는 이렇게 됩니다. 우선은 판매자, 유통망 업체들이 이제 상담을 좀 받게 됩니다. 이 제품에 대한 컨셉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좀 생산을 좀 해달라, 이렇게 그 주문을 넣게 되면 이제 개발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품 개발이 ODM 업체들이 제품 개발을 실질적으로 좀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계약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 생산을 해서 이제 납품을 하는 방식의 구조가 이렇게 사이클로 형성이 되어 있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업체들이 바로 코스맥스나 이제 한국콜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맥스나 한국콜마의 구조를 보면 이 업체들은 이제 ODM 업체들, 그러니까 제조업체들이 이제 자체 개발 능력이 있어서 생산하는 방식의 어떻게 보면 산업 사이클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코스맥스나 한국콜마가 직접적으로 제품 개발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뭐 주문 받아서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관광 같은 업체들한테 생산을 좀 해주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OEM 방식을 한번 보면 나이키나 이런 업체들, 글로벌 애플이나 나이키 이런 업체들이 좀 될 것 같은데, 이런 업체들이 유통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 밑에 단으로 애플은 뭐 팍스콘이라는 이제 중국에 있는 업체에 순수 제조를 좀 맡기게 되는데, 이 업체들은 애플이라는 브랜드만 달고 어떻게 보면 생산은 중국 법인에서 생산을 하고, 이렇게 OEM 방식으로 이제 대체 생산을 하는 구조다. 좀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OEM과 ODM 제조 방식이 왜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냐 하면, 어떻게 보면 윈윈 전략이 성립을 하는 부분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는 장점이 대량 생산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물량을 받을수록 원가는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익은 좀 많이 커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고객을 다양하게 받다 보면 매출의 안정성이 굉장히 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1차 벤더가 아니라 여러 벤더로 나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가 인하 압력에 약간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장점을 좀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판매망 업체들은 장점이 이제 R&D 투자를 안 해도 됩니다. 사실 이제 ODM 업체들한테 맡기게 되면 그쪽에서 다 R&D 투자를 자체적으로 좀 해주기 때문에 비용 자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좀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조와 마케팅을 분리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마케팅은 마케팅의 총력을 가할 수 있고 제조는 ODM, OEM 업체들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분리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장점을 좀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양쪽 모두 윈윈 전략을 쓸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부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익 기여도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분석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를 보면 주요 고객사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타 화장품 업체들 대비 매출의 안정성이 굉장히 좀 뛰어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 주요 고객사로 뭐 한국콜마도 LG생활건강에 납품을 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브랜드 업체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뭐 로레알이나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워낙 다양한 업체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아모레퍼시픽이 많이 못 팔더라도 LG생활건강이 화장품을 또 잘 판다면 이게 또 상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굉장히 매출의 안정성을 어떻게 보면 유지시켜주는 비밀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세실업 같은 경우 이제 의류업체들의 OEM, ODM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세실업의 매출 비중도 보시면 갭이나 ANF 그리고 나이키 같은 의류업체들한테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처가 한 곳에 몰아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마 ODM, OEM 업체들이 계속 주가가 조금 눌렸다가 다시 신고가를 내고 눌렸다가 신고가를 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나, 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ODM, OEM 업체들이 살아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패션 시장이나 우리나라 산업 자체는 굉장히 좀 정체되는 국면들이 있는데, 표를 보시면 국내 패션 시장 규모는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고 성장률 자체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 세계 의류 수출액은 굉장히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의류를 생산하는 업체들보다 글로벌하게 의류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생산을 대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 같은 이제 의류 OEM, ODM 업체들의 장점이 아닐까,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체했지만 글로벌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익률로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좀 보시면 OEM 기업들의 매출 성장률과 그리고 우리나라 내수 패션 기업들의 매출 성장률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체돼 있고 해외 쪽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매출 비중을 해외 쪽으로 많이 가지고 있거나 매출 밴더가 다양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꾸준히 해가 지날수록 성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나라는 약간 좀 정체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OEM, ODM 방식의 장점을 좀 말씀드렸다면 이제 단점을 한번 좀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ODM, OEM을 어떻게 보면 수용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은데, 단점이 바로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뭐 한국콜마나 코스맥스가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좀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좀 더 진행이 되다 보면 중국 업체들이 코스맥스와 한국콜마의 기술력에 대한 욕심을 분명히 좀 부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이러한 이제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감이 ODM, OEM 업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있다. 왜냐하면 ODM, OEM은 어떻게 보면 자체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기술만 유출되면 빈 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리스크만 우리가 체크를 좀 해나간다면 안정적인 주가 수준을 아마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제가 관련주를 그룹핑 해왔는데, 포인트는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는 ODM, OEM 방식 업체들을 좀 주목하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코스맥스, 그리고 이제 의류 쪽에서는 이제 태평양 물산이라는 업체를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되겠고, 음식료 쪽에서도 ODM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흥국 F&B라고 하는 업체가 이제 식음료 자재를 좀 납품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을 했는데 주가가 굉장히 좀 견조합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맥스는 최근에 주가가 시장이 굉장히
굉장히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큰 조정 없이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꾸준히 좀 우상향하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반등을 좀 하고 있는 태평양 물산이라는 업체도 글로벌하게 고객사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가 추이가 좀 견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음식료 쪽에서는 흥국 F&B라는 업체가 최근에 상장을 했습니다. 식음료계 거의 코스맥스라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 세 업체를 한번 주목을 좀 해보시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